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작물을 검게 말라 죽게 하는 과수화상병이 충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공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2주도 안 돼 피해 면적이 축구장 12개 크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과수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이제 막 푸른 열매를 맺기 시작한 사과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세균성 전염병, 과수화상병에 걸린 농가입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과수원 전체를 갈아엎고 땅에 묻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 해 농사를 순식간에 망친 농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최대 2년까지는 같은 작물을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참 이렇게 캐는 거 보고서 아주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막 나와서 아까 한참으로도 돌아서서 진짜 이렇게 농사져 놓고서 그 안에 지가 나이가 좀 70이나 80짜리 하는 사람이 난 그동안에 뭐 먹고 사느냐고. 충남에서는 지난달 26일 공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이후 7일 기준 18개 농가가 확진됐습니다. 그동안 천안과 아산, 예산 등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했는데 홍성에서까지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지금 확산세가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6월 7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은 4개 시군, 그다음에 18농가 8.7헥타 면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은 전년도 20농가 8.6헥타를 벌써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위기관리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해당 농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지역 전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속한 예방약제 지원과 정밀 예찰을 통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시구 내에는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항생제와 그다음에 소독제, 생석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충남도는 피해 농가를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과 대체작목 육성 사업 시행 등에 나서는 한편 농민들에게 작업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당진시의 수건사업인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승인을 받으며 첫 핵심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가칭 당진선 병원은 현대제철이 출연한 기부금 1,110억 원을 바탕으로 추진될 방침입니다. 병원은 200병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2030년 개원 목표입니다. 종합병원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춰 직업환경의학과 등 특화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도 함께 갖출 전망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4일 당진 정통시장에서 당진 전통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358억 원이 투입해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생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단순한 시장 기능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거점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행정 지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기부 체납형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됩니다. 충남도가 지난 1일 안면도 지방정원을 충남 대표 해안형 정원으로 공식 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면도 지방정원은 지난 2016년부터 262억 원이 투입돼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20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정원에는 소금꽃 정원과 유순꽃 정원, 안개꽃 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또 535종 34만 6,800여 본의 다양한 식물 자원을 갖췄고 녹지 면적 비율은 75%까지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정원을 인근 안면도 수묘관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해 서해안권 대표 정원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수급 차질로 투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투표권 침해 여부와 선거관리 책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북에서는 시민들이 충북대학교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정기 집회가 예고됐는데요. 앞서 자유와 혁신 대전시당은 지난 주말에도 대전 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투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13일에도 대전 선관위 앞에서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며 향후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권 대학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충청권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는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투표 요구 여부와는 별개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진과 태안에선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서 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반면 서산에선 현직 시장이 다시 한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서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맹종호 후보와 국민의힘 이한섭 후보, 개혁신당 유강곤 후보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득표로 50.18%로 2위 맹 후보를 3.2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8기 시장을 지낸 이 후보. 첫 3선에 이어 첫 4선 서산시장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승리는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더욱더 우리 서산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잘 섬기면서 우리 서산 발전을 위해서만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섭 당선인은 당선 후 민선 8기에 추진하던 사업을 민선 9기에 완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유치한 사프 종합실증센터, CCU 등 신산업의 활용과 서산공항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의 여러 가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완성을 하지 못한 또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서산 민항을 2028년도 띄우는 일이 시급하고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철도 이 계획을 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일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 주요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 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의 4년 만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후보는 득표로 51.47%로 오 후보를 2.95%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17만 모든 당진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더 큰 당진, 도약하는 당진시, 거침없는 도약,
저 김기재 당진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재 당선인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뽑았습니다. 김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당진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 지원금 지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생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당진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복지, 교통, 공원 등 지역 주거 환경부터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태안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가 득표율 58.07%로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후보와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윤 후보의 당선으로 8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군수가 나왔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1, 2대 태안군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24년 만에 군수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부자군수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저 윤희신이의 진정성을 믿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 오직 국민과 태안 발전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신 당선인은 가장 먼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타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과 기업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이라든가 또 태안 인근에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라든가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항공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르게 조속히 추진되게끔 하여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각 지역의 단체장이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성과 예산, 청양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단체장에 당선됐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이 단체장 자리를 지켜냈고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을 내줬던 청양은 8년 만에 보수 진영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 대표 보수 강세 지역인 홍성군. 이번에도 홍성 지역 민심은 보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주 후보가 맞붙은 결과 박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박 후보는 득표율 56.11%로 손 후보와 12.23%포인트 차이를 냈습니다. 홍성 국민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도 해주셨고 질타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서 먼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홍성의 미래를, 홍성의 대도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도청 소재지로서 홍성군의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부족한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성은 도청 소재지로서 도시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교육, 의료,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먼저 홍성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농수축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또 다른 보수 강세 지역인 예산군.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가 다시 한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는 득표율 63.76%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8.96%로 당선됐던 최 후보는 이번에 지지 기반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더 낮게, 더 겸손하게 국민과 대화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당선인은 민선국이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대기업 등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 신도시가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도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예산에서 살기 좋은 예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첫 3선 단체장이냐 보수 후보의 탈환이냐를 두고 충남 지역 관심 선거구로 꼽혔던 청양군. 개표 마지막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김홍렬 후보가 현직 군수인 김동곤 후보를 단 75표 차이로 제치고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청양 군민들의 그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은 청양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같은 그런 성원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주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청양군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지역 민심을 하나로 묶는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노후 대책으로 태양광 수익 사업인 햇빛연금 소득 사업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갈등을 하나로 뭉쳐서 청양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청양당, 즉 청양만을 위하는 그러한 그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양 국민들한테 가장 그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햇빛연금 소득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좀 줄기차게 추진해서 청양 국민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노후가 넉넉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수성과 탈환에 성공한 당선인들이 지역의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이름을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는 교육계 안팎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동행 준비위는 이 당선인이 최근까지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천안교육장으로 일했던 만큼 별도의 업무 파악 절차를 생략하고 영유아, 초등, 중등 등 11개 분과를 구성해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충남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는 9일 도청에서 정주 여건 사업 전략회의를 열고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도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소지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이용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10일부터 5일간 전통시장 13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중동 사태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 내 국내산 원양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만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서산 동부전통시장과 태안 서부시장, 태안 동부시장과 안면도 수산시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